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안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지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는데요. 파랑, 쉽게 말해서 파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파도가 이제 육지 쪽으로 왔을 때, 해안가 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해안가와 평행하게 흐르는 이 흐름,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하고, 혹은 조류, 밀물, 썰물, 이게 조류고요. 바람 등에 의해서 깎이거나 퇴적돼서 형성된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과 관련해서 볼게요. 이 곳이랑 만이라는 게 있는데요. 곳은 여기 지금 녹색이 육지고요. 이 하늘색이 바다입니다.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을 우리가 곳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 얘를 만이라고 해요. 그럼 곳과 만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 곳은 지금 파도가 이 곳과 많이 있으면 파도가 제일 먼저 닿는 곳은 당연히 곳이겠죠. 이 곳이 육지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파도가 똑같은 거리를 갔을 때 당연히 곳과 먼저 만나겠죠. 만보다. 그래서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돼요. 파도가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의 힘이 세겠죠. 그러면 하천에서도 배웠지만 힘이 세면 침식, 퇴적 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꽉는다고 했죠. 그래서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돼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고요. 만 같은 경우에는 늦게 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집중되지 못하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파도의 힘이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퇴적작용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곳은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을 또 깎기도 하는 그런 암석 해안이 형성돼 있고요. 만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석 해안에서 깎여져 나온 모래들이 만으로도 파도에 의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래들이 이쪽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모래해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사장이 이 만 쪽에 대부분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는 갯벌이 발달한 해안이 이 만에 주로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안 침식 지형과 그 다음에 퇴적 지역을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침식 지역은 5가지 정도를 교과서에서 나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식애, 첫 번째, 바다가 침식한 애, 절벽입니다. 절벽, 즉 파도가 해안의 산지나 구릉을 파도가 깎아서 형성된 바위 절벽이다. 쉽게 말해서 바다에서 파도가 침식해요. 해서 만들어진 절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식에는 이렇게 파도가 철썩철썩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계속 깎게 됩니다. 이 해식. 그래서 깎여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여기도 역시 해식애죠 다. 근데 이 해식애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 해식애가 있어요. 근데 파도가 계속 와요. 그럼 이 해식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파도가 이쪽을 계속 치니까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여기가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걸 바로 해식 동굴, 파도가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동굴이라고 해서 해식동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해식동이 계속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얘가 무너져 내리면 원래 있었던 이 해식애가 이 아래에 있는 해식동이 무너져 내리면서 해식애가 뒤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해식애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쪽으로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얘를 해식애가 후퇴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뭐 사람처럼 후퇴하는 게 아니고 해식동이 만들어지고 그 위가 이제 주저앉다 보니까 원래 여기에 있던 해식애가 이 뒤로 여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 해시계가 뒤에 생기게 된다. 그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시계가 후퇴하고 남은 평탄한 면을 파식대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해시계가 A 원래 여기 있었는데 해식동굴이 이렇게 깎이면서 해식동굴이 생기고 해식동굴이 점점 커지면은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버티지 못하고
해시계가 B로 물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파식대는 다시 한번 보면 해시계가 후퇴하고 남은 평탄면인데 해시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파식대는 넓어질까요? 멈춰 있을까요? 줄어들까요? 원래 A 앞에 파식대가 이만큼이었어. 근데 해시계가 뒤로 B까지 갔어요. 그럼 파식대는 어떻게 되죠? 요만큼이 파식대가 되죠. 그래서 해시계가 후퇴할수록 파식대도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해시계가 있고 그 앞에 있는 게 파식대라고 보면 되고요. 계속 파도가 치면 여기 해식동굴이 생기고 그 위가 이제 주저앉으면서 해시계가 또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어떤 곳은 여기 이 아래쪽은 파도에 잘 깎여요. 계속 파도가 철썩철썩 치니까 이쪽은 차별적으로 더 깎여서 많이 동굴이 되었다 해서 파랑의 차별 침식, 이쪽은 더 강하게 침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으로 침식했다 그 말입니다. 시스텍 같은 경우에는 파랑의 침식을 견디고 남은 바위 기둥이다. 그래서 시스텍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애들보다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강하니까 아무리 파도가 쳐도 다른 애들이 사라졌을 때 얘는 우뚝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랑의 침식을 견디고 남은 바위 기둥. 근데 그런 기둥들 중에서 보면 여기처럼 씨앗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파도에 이쪽은 또 약해가지고 다 뚫렸지만 얘들은 또 강해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차별 침식으로 남아있는 아치 모양의 지형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스텍, 얘를 아치 모양 남아있는 걸 씨앗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시계 쪽에 이렇게 동굴이 있는 거를 해식 동굴이라고 해요.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 동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산반도 이런 데 가면 이 채석강이 있어요. 그 채석강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해시계,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게 파식대, 그 앞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해식동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퇴적지형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사장을 좀 어려운 말로 사빈이라고 해요. 사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모래들은 어디에서 왔냐? 하천에서 이제 하천이 흘러가지고 최종 닿는 게 바다잖아요. 그래서 사빈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공급된 모래도 있고요. 또는 방금 곳에서 깎인 암석해안, 곳에 방금 봤던 그 채석강처럼 암석해안이 있는 곳에서 이제 계속 깎이다 보면은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파도를 타고 파도 혹은 뭐 연안류를 타고 와가지고 그 해안가, 이 사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공급된 모래가 파도,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돼서 형성된 걸 우리는 사빈이라고 해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사장. 그리고 해안 사구들, 이 사빈의 모래, 어디서 이 사빈,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뒤쪽에 쌓여있는 언덕이 생겨요. 모래 언덕. 그래서 모래사 언덕구라고 써서 해안 사구고요. 사주는 파랑, 그다음 연안류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퇴적된 지형.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거. 이를 만이라고 했죠. 근데 파도 혹은 연안류에 의해서 이 바다도 마찬가지로 하천처럼 그냥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모래 같은 것을, 모래, 점토 등을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운반하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과 연안위에 운반된 모래가 이렇게 이 만 입구 쪽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뻗은 얘를 뭐라고 하냐?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가 점차 계속 길어집니다.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 길어지다 보면 얘를 막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아 형성된 호수를, 얘 호수가 됐잖아. 석호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원래 바닷물이었는데 지금 사주에 의해서 막힌 거지. 그래서 이 물은 짤까 안 짤까? 짭니다. 원래 바닷물이었는데 막힌 거니까. 근데 이 석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여기 석고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천에서부터 이 하천에서 이제 바다로 가는 거니까 이 하천에서 운반된 이런 모래, 점토 같은 게 이쪽에 석호에 계속 쌓여요. 그리고 여기로는 이제 막혔죠. 그러니까 더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하천에서 내려온 뭐 모래 등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얘는 이 석호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면적이 점차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석호가 형성됐을 때랑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게 더 짤까? 당연히 처음이 제일 짜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천에 물도 좀 들어오고 더 이상 바다랑 차단돼 있으니까 갈수록 짠 물의 성격은 좀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석호의 면적은 점차 줄어든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갯벌입니다. 갯벌은 이제 바다 쪽으로 오다 보면은 뭐 자갈까지 오기보다는 갈수록 이제 바다 쪽으로 올수록 하천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올수록 큰 돌멩이가 굴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천 물을 타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굴러오다 보니까 이 자갈이었던 게 모래가 되고 모래가였던 게 점토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천 하구 쪽 바다 쪽으로 오면은 이제 점토나 모래가 많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점토나 모래 등이 민물 썰물에 의해서 퇴적돼서 형성된 지역을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은 당연히 이 점토가 많아야 되다 보니까 하천 운반 물질이 많은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파랑의 작용이 약해야 돼요. 왜? 파랑은 파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파도의 힘이 세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운반한 이 점토 모래 같은 거를 파도가 다 어떻게 보면 파괴하고 가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까 파랑의 힘이 약한 곳은 만 곳 중에 어디라고 했죠? 만이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파랑의 작용이 약한 만, 그 다음에 섬으로 가로막힌 곳 이런 데서는 파랑의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토 모래가 쌓여있기가 좋은 환경이겠죠. 그 다음에 민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저의 경사가 완만해야지 또 갯벌이 잘 발달합니다. 이 민물 썰물에 의해서 조차가 크다는 건 민물 썰물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민물 같은 경우에는 민물 썰물의 차가 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이 이제 많이 들어올 때 아주 넓은 지역까지 깊숙이 물이 차오르는데요. 이때 엄청난 양의 그 미세 퇴적물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토 모래 같은 것들이 쌓이기가 좋은 환경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썰물 때 그 경사가 만약에 급해요. 그러면은 물살이 빨라져서 흙을 휩쓸고 가버리겠죠. 근데 경사가 완만하다. 그러면 어때요? 경사가 완만하면 물을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은 빠져나가더라도 바닥에 입자가 고운 그런 점토 같은 것들이 바닥에 달라붙어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수천 년간 반복되면서 두꺼운 갯벌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좀 요약하자면은 밀물 때 그 퇴적물이라는 재료들을 잔뜩 실어오고 또 지형 덕분에 잔잔해진 이 물속에서 그 재료들이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썰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면 그 재료들을 남겨두기 때문에 갯벌이 잘 발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이왕 같은 경우에는 토사 공급량이 많고 밀물썰물의 차이가 큰 만에서 잘 발달한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나왔을 때 뭔지 다 알아야 되는데 해시계, 파식대, 시스테, 시아치, 해식동굴, 그 다음에 여기 사주가 가로막으면 석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주 석호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쪽 많이 나타나는데 강릉의 경포대도 여기 사주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빈에 있던 모래가 뒤로 날아가서 이 고운 입자들만 날아갈 수 있겠죠. 형성된 모래 언덕을 해안사구라고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도 이렇게 입자가 고운 사구가 만들어집니다. 갯벌이고요. 갯벌을 다른 말로 간석지라고도 해요. 그러면 세계 5대 갯벌 안에 지금 여기 보면 대한민국 서해안이 들어있어요. 왜? 지금 위치 보면 크게 보면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만의 형태죠. 이 5대의 갯벌의 공통점이 다 특징이 똑같아요. 다 만의 형상,
곳만 중에 만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안 지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 생활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칠학이나 도시가 해안가에 발달할 수가 있는 거고, 해상교통, 육상교통 모두 모이는 곳이죠. 딱 그 해상교통과 그 항구 딱 떠올리면은 배가 들어오고 이 배에서 뭔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육지 쪽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둘이 만나는 곳이에요. 결절되는 지점으로서 인간 삶의 터전이고, 그 바다를 이제 메꿔요. 간척 사업을 하면은 또 거기에 이제 땅이 되니까 주거지, 도시,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거고, 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관광지, 휴양지로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